안녕하세요. 분석하는 토랑이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의 댓글에 스포츠 가족방 링크 기재해 두었습니다. 가입권료 없이 입장하실 수 있으니 스포츠 가족방에서 추천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아탈란타 대 클럽 비르에. 아탈란타는 최근 유럽 무대에서의 경쟁력이 점점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노가웃 플레이오프에서 클리프 브리어에게 합계 2대5로 패배했고, 이번 시즌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는 PSG에게 0대4로 대패하며 굴욕적인 출발을 했습니다. 국내 리그에서는 유벤투스를 상대로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는 등 무패를 이어가고 있지만, 유럽 대항전 무대에서는 최근 7경기에서 단 1승에 그치며 경기력의 기복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평균 20점 이상 허용하는 수비 불안이 눈에 띄는데, 이는 스카마카, 스칼비니, 콜라시나츠 등 핵심 수비와 공격 자원들이 대거 이탈한 영향이 큽니다. 전력 공백이 뚜렷한 상황 속에서도 다행히 루크먼이 복귀했고, 대 케텔라러가 친정팀을 상대로 의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반면 클리프 브리어는 지난 시즌 맞대결에서 홈과 원정 모두 승리를 거두며 아탈란타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예선 4경기를 모두 승리하며 조별리그에 올라왔고, 모나코를 4대1로 꺾으며 리그 페이지 첫 경기부터 강력한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바나켄과 트레솔디가 꾸준히 득점에 기여하며 팀 공격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다만 베테랑 골키퍼 미뇰레와 오니에디카의 부상 결장은 수비 조직력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 전력 균형과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브리어가 한 수 앞선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경기 카이라트 대 레알 마드리드. 카자흐스탄의 카이라트는 클럽 역사상 처음으로 챔피언스리그 본선 무대를 밟으며 이미 대단한 업적을 세웠습니다. 예선에서 슬로반 브라티슬라바와 셀틱을 연달아 제압하며 돌풍을 일으켰지만, 첫 본선 경기에서 스포르팅 리스본을 상대로 1대4 패배를 당하며 현실적인 전력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리그에서는 제니스와의 경기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를 다잡았고, 홈에서의 끈끈한 경기력은 여전히 강점입니다. 하지만 추측 공격수 에우데르 산타나와 주앙 파울루가 장기 부상으로 빠졌고, 골키퍼 자리도 불안정한 상황이라 유럽 최정상급 전력과 맞서기에는 분명 한계가 존재합니다. 반면 레알 마드리드는 첫 경기에서 마르세유를 2대1로 잡으며 산뜻하게 출발했지만, 직전 아틀레티코와의 마드리드 더비에서 2대5로 대패하며 자존심을 구겼습니다. 수비진에 다수의 부상자가 있어 불안정한 부분은 있으나 음바페와 비니시우스, 퀼러 등 세계적인 공격진이 여전히 건재합니다. 더비에서의 충격을 만회하기 위해 집중력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고, 경험과 스쿼드 깊이에서 카이라트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카자흐스탄 원정의 피로도와 로테이션 가능성을 고려할 때 레알이 무리하지 않고 효율적인 승리를 거두는 시나리오가 유력합니다. 세 번째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프랑크푸르트. 아틀레티코는 주말 마드리드 더비에서 레알을 5대2로 꺾으며 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경기 도중 1대1로 뒤지고 있던 상황에서 무려 4골을 몰아치며 경기 흐름을 완전히 뒤집었고, 이는 1950년 이후 처음 기록된 5골짜리 더비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챔피언스리그 첫 경기에서는 리버풀 원정에서 2대3 패배를 기록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최근 들어 훌리안 알바레스가 리그 2경기에서 5골을 몰아치는 등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리즈만 역시 꾸준히 득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수비진은 히메네스, 알마다 등 주전급 자원이 부상으로 빠져 다소 불안정한 면이 있지만, 홈에서만큼은 강력한 아틀레티코의 기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프랑크푸르트는 메넨글라트바흐와의 리그 경기에서 6대4로 승리했고, 직전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는 갈라타사라이를 5대1로 꺾으며 막강한 화력을 뽐냈습니다. 최근 7경기에서 무려 41골이 터졌을 만큼 공격은 폭발적이지만, 동시에 수비는 불안정하여 난타전 양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경기 집중력이 쉽게 무너진다는 약점도 뚜렷합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양 팀이 모두 공격적으로 나서며 많은 골이 터질 가능성이 크지만, 홈에서 강세를 이어가는 아틀레티코가 한 발 앞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번째 경기 첼시 대 벤피카. 첼시는 최근 챔피언스리그 첫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에 1대3으로 패했고, 리그에서도 브라이턴에게 같은 스코어로 무너지며 연패에 빠졌습니다. 최근 5경기 성적은 1승 1무 3패로 매우 부진하며 주력 선수들의 부상과 징계로 인해 전력 운용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첼시는 유럽 대항전에서 홈에서는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2019년 이후 조별리그 홈 경기에서 패하지 않았다는 점은 여전히 믿을만합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콜 파머, 델랍, 코릴 등이 빠졌지만 주앙 페드루, 에스테바오, 가르나초 등이 공격을 이끌어야 합니다. 반면 벤피카는 개막전에서 카라바흐에게 2대0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2대3으로 역전패하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패배 이후 브루노 라즈 감독이 경질되고 무리뉴가 새롭게 부임했습니다. 무리뉴 체제에서 리그 성적은 2승 1무로 반등했지만
유럽 무대 원정에서는 부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잉글랜드 팀 상대로 최근 7경기 연속 무승 3무 3패라는 기록은 불리한 요인입니다. 공격에서는 바우티디스가 좋은 골 감각을 보이고 있고 루케바키오와 프로보드가 지원하고 있지만 부상자가 여럿이라 전력 누수는 여전합니다. 전력 균형과 홈 어드밴티지를 고려할 때 첼시가 공격 자원들의 개인 능력으로 한 발 앞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5번째 경기 인테르 대 슬라비아 프라. 인테르는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첫 경기에서 아약스를 2대0으로 제압하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라리가에서는 잠시 주춤했지만 사수올로와 칼리아리를 연파하며 분위기를 회복했습니다. 특히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부상 복귀 후 바로 득점포를 가동했고 티람과 에스포지토까지 공격에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인테르는 유럽 대항전에서 홈 경기 무패 행진 16경기 13승 3무를 이어가며 산시로에서 강력한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탄탄한 수비와 짜임새 있는 미드필드 라인은 이번에도 안정감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슬라비아 프라하는 첫 경기에서 보데글림트를 상대로 2대0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2대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공격에서 루카시 프로보트가 2차례 도움을 기록하며 존재감을 드러냈으나 수비 집중력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국내 리그에서는 무패를 달리며 2위에 올라있지만 유럽 무대 원정에서는 최근 3경기 연속 무득점 패배를 당하는 등 고전 중입니다. 더구나 주전 수비수 홀레쉬와 오그브의 부상 결장은 치명적입니다. 전력 차이가 분명한 이번 경기에서 인테르는 홈의 강세와 공격진의 화력을 앞세워 안정적인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슬라비아가 역습을 노리겠지만 수비 구멍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6번째 경기 보데글림트 대 토트넘. 노르웨이의 보데글림트는 챔피언스리그 데뷔전에서 슬라비아 원정에서 0대2로 뒤지다 2대2 무승부를 거두며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리그에서도 선두를 달리며 꾸준한 득점력을 과시하고 있고 최근 5경기에서 무패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축 수비수 브레데 모에와 다니엘 바시가 부상으로 이탈했고 주장 울리크 살트네스까지 출전이 불투명한 점은 큰 변수입니다. 공격에서는 올레호그와 하우게가 활약하고 있으나 전력 누수 속에서 토트넘을 상대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토트넘은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챔피언스리그에 복귀했고 첫 경기에서 비아레알을 1대0으로 꺾으며 순조롭게 출발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샤를리송, 쿠두스, 시몬스가 이끄는 공격진은 활발하고 로메로와 판더펜이 버티는 수비는 안정적입니다. 다만 솔랑케, 메디슨, 드라구신, 쿨루셉스키 등 다수의 부상자가 있어 로테이션 운영에는 제약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과 전력에서 토트넘이 한 수위이며 보데글림트의 수비 불안은 치명적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원정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전술적 균형을 유지한다면 토트넘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7번째 경기 갈라타사라이 대 리버풀. 갈라타사라이는 첫 경기에서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 1대5 대패를 당하며 자존심을 구겼습니다. 하지만 리그에서는 빠르게 연승을 거두며 분위기를 수습했고 가장 큰 호재는 빅터 오시멘이 부상해서 복귀했다는 점입니다. 터키 최고의 홈구장 램스파크의 열광적인 응원과 오시멘의 복귀는 팀의 사기를 크게 끌어올릴 요소입니다. 또한 중원에서는 귄도안과 토레이라가 공수 밸런스를 잡아주고 있어 홈에서는 강력한 응집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리버풀은 시즌 초반 리그 5연승을 달리며 기세가 좋았으나 직전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에서 1대2 패배를 당하며 연승이 끊겼습니다. 수비진의 집중력이 흔들린 상황에서 힘든 이스탄불 원정을 치러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조반니 레오니와 바이체티치가 부상으로 빠져 전력 공백이 있고 살라와 이삭, 소보슬라이가 공격을 이끌어야 합니다. 객관적 전력은 리버풀이 앞서지만 갈라타사라이는 홈에서 지옥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팀입니다. 오시멘 복귀 효과까지 고려하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양팀이 치열한 첩전을 펼치며 무승부에 가까운 흐름으로 갈 확률이 있습니다. 8번째 경기 마르세유 대 아약스. 마르세유는 첫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에게 1대2로 패했지만 경기 내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웨아가 선제골을 기록하며 강호를 위협했고 끝까지 팽팽한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리그에서는 PSG를 상대로 클린시트를 기록하는 등 홈 경기력이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최근 유럽 대항전에서는 실점이 잦아 수비 불안은 여전합니다. 또한 콩도그 비아와 트라우레 등 중원 자원의 부상은 전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공격에서는 오바메양이 아약스를 상대로 최근 2경기에서 5골을 넣은 기록이 있어 기대를 모읍니다. 아약스는 인테르와의 첫 경기에서 0대2로 패했고 유럽 대회 4연패를 기록하며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르디비시에서는 상위권에 위치해 있지만 올 시즌 원정에서 아직 승리가 없고 판덴보멘, 돌베리 등 다수의 자원이 부상으로 빠진 상태입니다. 베오르스트가 공격에서 아직 살아나지 못한 것도 문제입니다. 양팀 모두 첫 승이 절실하지만 홈에서 강한 마르세유가 유리한 구도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메양과 웨아가 이끄는 공격력이 아약스의 불안한 수비를 공략할 가능성이 크며 결과적으로 마르세유가 접전 끝에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9번째 경기 파포스 대 바이에른 뮌헨. 파포스는 역사상 첫 챔피언스리그 본선 무대를 밟으며 올림피아코스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두며 유럽 전역을 놀라게 했습니다. 리그에서도 상위권에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다비드 루이스가 베테랑 리더십을 발휘하며 안정감을 주고 있고 공격에서는 오르시치의 한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에른 뮌헨과의 전력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바이에른은 첫 경기에서 첼시를 3대1로 완파했고 리그에서도 브레멘을 4대0으로 제압하며 무서운 화력을 과시했습니다. 케인은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자네와 코망의 측면 돌파는 여전히 위력적입니다. 다만 수비진에서는 김민재, 무시알라, 데이비스 등이 부상으로 이탈하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층이 두터워 전력 공백을 충분히 메울 수 있습니다. 파포스가 홈에서 끈질기게 버티더라도 경기 흐름을 바이에른이 지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바이에른이 원정 피로도와 수비 부상 변수를 고려해 대승보다는 효율적인 운영에 나설 수 있어 골차는 크게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체 예상 결과 정리. 예상 스코어 아탈란타 패 오버. 예상 스코어 레알 마드리드 승 언더. 예상 스코어 아틀레티코 승 오버. 예상 스코어 첼시 승 오버. 예상 스코어 인테르 승 언더. 예상 스코어 토트넘 승 오버. 예상 스코어 무승부 언더. 예상 스코어 마르세유 승 오버. 예상 스코어 바이에른 뮌헨 승 오버.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경기에 대한 분석에는 100%는 없습니다. 다만 한 달 동안 가계부를 봤을 때 수익이냐 아니냐의 차이로 프로토는 많이 좌지우지됩니다. 제가 매일 적중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적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